네, 안녕하세요. 대부도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미처 하지 못했던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행사, 분양권자였죠. 시공사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땅에서 토지주를 시행사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분양권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죠. 이게 이제 GS 같은 시공사죠. 그리고 이제 수분양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이제 대지권 등기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시켰었죠.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매물건으로 나와서 이제 낙찰받은 자에게 시행사가 그 유예금, 미납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마디로 위장임차인처럼 상황에 따라서 1억이든 2억이든 인수하는 그런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이런 대지권 이등기를 받아서 등기까지 가져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행사라고 하면 뭐 이렇게 파톡 생각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공공기관이죠. 관공서, 국가기관이니까 일단 얘네들은 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망할 수가 없겠죠. 망하는 건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뭐 돈이 없으면 뭐 돈이 없고 분양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응? 부도 처리되고 뭐 인수분해 당하죠. 근데 이제 그 일반 부양사들 중에서도 이제 자금력이 빵빵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뭐 분양이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제 식사지구에 있는 DS 3호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외 또 몇 개 업체 있는데 아무튼 그 업체가 대표적이었고 그런 회사들은 뭐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끈 적도 없습니다. 뭐 미납금을 뭐 깎아준다거나 뭐 협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한국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분양 안 된다고 그 수부장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던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잔금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분양권자들, 그런 시행사들이 이제 부도 처리가 돼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뭐 1월 1일에 2013년도 1월 1일에 분양을 했다고 쳐요. 근데 미납금이 있는 상태로 입주했다가 14년도 1월 뭐 1일에 그 대지권 관련해서 경매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급인 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일반 A라는 시행사라고 봅시다. A 시행사. 관공서가 아니죠. 그리고 자금이 많은 회사도 아닙니다. 이 시행사는 지금 자금 압박에 막 들어갔고 뭐 한인 불황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경매가 이제 나왔을 때 또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받으려고 법원에다가 이제 사실주의를 하죠. 그 동시주행을 주장한다고 채무자한테도 상당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근데 경매는 이게 보면은 그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변경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돼도 채무자가 뭐 석 달치 이자를 내면은 다시 몇 달 정도 뒤로 이제 밀려나고, 또 그러다가 또 압박을 주는데 또 이렇게 몇 달 정도 이제 또 이자를 내면 또 이렇게 뒤로 뒤로 밀려납니다. 그 뭐 보통 1년도 밀려날 수 있고, 뭐 이렇게 2년도 이렇게 2년 정도도 이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변경돼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이 변경이 됐다. 그럼 2년 뒤로 물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 그 2014년도에 분양을 받고 2014년도에 경매가 나왔어. 근데 변경을 해서 15, 16년도에 이게 재매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2016년에 나와도 똑같이 뭐 미납금이 뭐 1억이니 2억이니 있을 거고, 법원에서는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으니 확인 바란다며 그 경고 메시지가 계속 이제 그 문구에 실리겠죠. 근데 웃긴 게 그 1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그 시행사들은 그때쯤 되면 경매가 다시 2년 후에 다시 나올 때쯤 되면 이미 부도 처리가 돼서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 당시에도 불안한데 오늘 내일 했었는데, 과연 2년 후까지 그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시행사들이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절대 버틸 수가 없겠죠. 그 잘 들어보면 그때 그냥 서슬퍼랬던 시행사들의 그 경고가 이제는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낙찰을 받고도 그 미납금을 주고 싶어도 협의를 하고 싶어도 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네? 이미 뭐 회사는 다 망하고 그 직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만약에 이제 일반 민간 시행자가 아니고 이제 토지주택공사라면, 그리고 그 시행사가 예를 들어 뭐 전편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뭐 GS한테 넘겼잖아요. 그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일부 시행사들은 그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 공중분해 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시행사가 망하고 우리니까 그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고 그럼 어떻게 대지권을 갖고 올 수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응? 물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시행사가 실제로 그 망했는지 망하지 않았는지 그 주소를 찾아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하고 나서 입찰을 참여해야지. 입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시행사가 아직도 버티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물건을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물건이죠, 요 물건. 이게 이제 2016년도 12월 12일에 제가 이제 요 금액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한 시세가 4억 이상 갔죠. 그럼 또 그 정도면은 이게 한 7명 이상은 들어왔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게 그거예요, 이거. 뭐, 대식고 미등기 건물. 응? 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대지권 경려는 되어 있지 않다. 확인하라. 보면은 주식회사 더 자람. 대지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8천만 원. 그리고 대지권 취득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제출되었다. 그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받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이제 표제부에 보면 이 건물의 등기만 되어 있죠. 대지권은 안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물건을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부동산들이 이거 등기를 해갖고 와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없다. 뭐 2006년도에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지금 그때 10년이 지났는데 말도 안 되죠.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행사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1년 후인가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대치권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대치권 등기를 보면은 보이시나? 이렇게 보면은 대치권 등기를 언제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물의 표시밖에 안 됐는데 소유권 대치권이 나와 있죠. 이번 별도 등기 말소하고 2017년 1월 12일 이때 이제 대치권 등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그 미납금을 납부했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 미납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납부할 곳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등기를 가져오냐? 이것만 전문적으로 아는 변호사분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비싸게. 아시는 법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번 찾아가서 내가 이거 하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들었어요. 지금 얼마가 든지 몰라도. 원래 등기하는데 뭐 50만 원 이상 들잖아요. 그분한테 맡긴 거죠. 제가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이제 아까 그 시행사 더 잘함을 상대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시행사의 최종 주소지로 이제 뭐 발송을 할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나오라 언제 뭐 기일을 잡아서 나오라고. 근데 뭐 주소지는 이미 뭐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리만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당연히 그냥 이행 판결이 나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 이행 판결을 받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이제 대지권 등기가 돼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아주 정상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지권 미등기가 그때 당시에 특수 물건이었지만 일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꽤 괜찮은 수익이 좋은 그런 물건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이거를 잘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잘 전국을 뒤지다 보면 이런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지방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또 생기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있게 잘 보셨다가 나중에 이걸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